자, 여러분. 자, 계곡 초입에서 오늘 첫 번째로 발견한 식물은 바로 요거네요. 자, 사냥과처럼 보이죠? 자, 특징을 한번 찾아보자면, 자, 맨 위쪽에 요 잎이 자,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게 바로 어수리의 특징이죠. 곰돌이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뿌리를 따라가고 좀 더 큰 잎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보통 사냥과들은 끝이 이렇게 길거나 뾰족뾰족하거나 좀 예리한 그런 결각을 가지지만, 어수리는 이렇게 부드럽게 아주 그 둔한 톱니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죠. 자, 이 모습 자체만 이렇게 관심법으로, 쌍둥이 관심법으로 딱 눈조장 찍어 놓으시면 헷갈리실 일 없습니다. 자, 이것도 좀 작지만 맨 끝에 있는 잎이 부드럽게 갈라져 있다는 거. 자, 확인하시고 이동하겠습니다. 자, 어수리 보여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자, 들국화를 또 하나 만났습니다. 자, 나는 누굴까요? 자, 모습을 언뜻 보시면 산국을 많이 닮았죠. 예, 맞습니다. 산국과 많이 유사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산국과 함께 비교 설명을 해드렸던 바로 감국입니다. 자, 산국은 쓴맛이 상당히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요 감국은 말 그대로 달 감자예요. 단국화란 뜻이죠. 이제 차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비교 설명해 드렸을 때, 산국 같은 경우에는 꽃의 직경이 보통 1.5cm 내외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감국은 2.5cm 내외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 검지 한 마디 정도, 상당히 대형화죠. 그리고 향은 산국이 상당히 그 향이 강한 반면에 요 감국은 향이 약간 약하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한번 향을 맡아볼게요. 산국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은은하고요. 자, 맛은 산국 같은 경우에 쓴맛이 좀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달 감자를 쓰죠. 자,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쓴맛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단맛도 살짝 나네요. 그냥 꽃을 그냥 씹어 먹어도 될 정도로 상당히 향이 은은하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국은 전국 어디에서나 발견이 되고, 보통 들이나 산 초입 부분, 이렇게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아주 무리지어 자라죠. 하지만 이런 산국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상 보면 경기 이남 지역에서 이제 주로 발견이 되면서 들보다는 이런 이제 산에서 주로 발견이 되고, 산국처럼 아주 빼곡하게 이렇게 무리지어 자라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산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무리지어 자라면서 줄기가 상당히 굵었습니다. 그래서 쓰러지질 않는데, 요 감국 같은 경우에는 키가 좀 크면서 줄기가 가느다래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잎의 모습은 뭐 거의 쑥처럼 닮았죠. 거의 뭐 쑥과 비슷한. 뭐 산국과의 차이를 잎으로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잎보다는 이 꽃의 크기가 워낙 차이가 많기 때문에 쉽게 구분이 되실 거예요. 자, 산국 같은 경우에는 요 가운데 있는 요 술의 요 직경과 이 꽃잎의 길이가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감국은 요 술의 직경보다 잎이 더 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을의 대명사 들국화 중에 감국 소개를 드리면서 저는 또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누굴까요? 으치치치. 자, 꽃이 상당히 크죠? 연한 보랏빛, 상당히 예뻐요. 자, 이렇게 줄기를 따라가 보시면, 자, 잎이 이렇게. 자, 이게 바로 뭘까요? 이게 바로 쑥부쟁입니다. 자, 근데 쑥부쟁이는 잎이 이렇게 결각이 없는 게 있고, 결각이 살짝 둔하게 나 있는 그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꽃의 크기는 상당히 크죠? 자, 제
손마디 검지를 항상 기준으로 해드리죠. 한 마디 반, 좀 큰 거는 한 마디 반 이상 되네요. 상당히 이것도 대용하죠. 자, 꽃이 개미치와도 많이 비슷해요. 하지만 개미치 같은 경우에는 요 잎이 상당히 길었죠. 어마어마하게 길죠. 뭐 긴 것들은 뭐 뿌리잎 같은 경우에는 뭐 직경 한 30cm 정도 되는 아주 큰 잎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잎이 아주 작습니다. 쉽게 구분이 되실 거예요. 자, 이것도 가을 들국화로서 아주 매력적이고 인기가 많은 그런 들국화 중에 하나죠. 자, 쑥부쟁이 보여드리면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누굴까요? 자, 요즘 제가 자주 보여드리죠. 자, 한국산 바나나가 달리는 바로 으름덩굴입니다. 자, 여기도 자, 보온 쪽에도 으름이 달렸었네요. 하지만 비었어요. 이제 끝이 날 때가 됐죠. 이제 맛있는 열매를 먹고요. 또 봄에는 이제 새순을 나물로 이용을 하죠. 자, 그리고 자, 이제 나무 줄기, 요 줄기는 여름에서 가을철에 이걸 채취해서 말렸다가 이걸 이제 약용을 합니다. 약용을 하는데 생약제명이 바로 목통입니다. 목통, 뭔가 잘 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와 혈이 막힌 것을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덩굴성 식물들은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뭔가를 뚫어주고 활달하게 순환을 잘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뇨 작용이 상당히 강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요거 이제 목통은 기혈을 순환을 시켜주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피가 정체되어 있는 것들을 잘 흐르게끔 해주는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또 소화가 잘 안 될 때 그거마저도 이제 잘 순환이 돼서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염증에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혈을 잘 돌게 하는 것들은 대부분 여성 질환에 좋습니다. 이 혈행 개선이 필요한 분들 중에 이제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월경 불순이나 뭐 월경 통이나 통증이란 것들은 뭔가 이제 기나 혈이 막혀 있을 때 이 통증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원활하게 뚫어주는 그런 역할로서 이 목통, 으름, 덩굴의 줄기가 쓰입니다. 지금 요철이 지금 요 시기가 지금 약초로서 이용하기 아주 좋은 때죠. 자, 이제 열매는 다 끝이 났습니다. 자, 또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이 계곡 옆에 이런 씨앗이 지금 맺힌 식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요 앞에 더 큰 씨앗입니다. 자, 어디 보자. 자, 이 왕관에 붙어 있는 그 금 잎들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죠. 자, 우산의 형태를 닮았습니다. 사냥과예요. 자, 씨앗들은 또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사냥과들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키가 요건 뭐 한 1m 한 2, 30 정도 되는데 요 크기로도 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뭐 키가 큰 사냥과들이 있고 작은 사냥과들이 있긴 하지만 환경에 따라서는 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줄기를 따라 내려가 봅니다. 자, 잎이 이렇게 말라 있네요. 자, 이러면 반칙이죠. 이러면 알 수가 없어요. 자,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줄기 옆으로 새 잎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어요. 자, 요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사냥과들 중에서도 키가 큰 애들은 보통 씨앗을 맺고 나면 그냥 전체가 다 죽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구리대죠. 그리고 자, 지금 이 식물도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살아서 이제 옆에서 새 순들이 올라오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해달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잎 끝이 아주 통통하고 아주 둔하게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보통 사냥과들은 길쭉길쭉하게 갈라져 있는데 반해서 잎 세 장 중에 맨 끝에 잎이 이렇게 둔한 결각을 갖고 있는.
제가 아까 올라오면서 초입에 보여드렸던 바로 그 어수리의 특징이죠. 이게 바로 어수리입니다. 이 어수리도 제 경험상 보면 사전적으로는 여러 해살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1년만 살고 아주 크게 자라고 많은 씨앗을 퍼뜨리는 그 개체들은 그냥 바로 죽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러 해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새로 올라오는 이런 순들은 봄에 올라오는 순처럼 아주 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나물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나물을 넣고 밥을 이제 곤드레 밥처럼 그렇게 이제 밥을 하게 되면 그걸 신선반이라고 하죠. 많이 먹으면 신선이 될 수 있다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약초로서도 이용을 합니다. 이 임금님 진상했던 임금님 밥상에 올라갔던 아주 귀한 나물이라고 해서 이제 어술이라는 이름을 갖고도 있는데, 이 뿌리를 캐보면 정말 캐기가 어려워요. 우엉처럼 아주 굵고 긴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종 같은 거 만드시기가 어려워요. 캐기도 어려우시고. 그래서 이제 씨앗을 발화시켜서 이제 아주 작은 상태에서 이렇게 유통이 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뿌리를 약초로 이용을 하는데 생약명이 뭘까요? 생약명이 땅두릅의 뿌리랑 같습니다. 바로 독활이에요. 독활과 혼용을 합니다. 땅두릅의 뿌리, 이 어수리의 뿌리를 독활이라는 생약제 명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근골을 튼튼히 하는 그런 약재로 이용을 하죠. 자, 어수리 그동안 많이 보여드렸죠. 자, 이것도 요 주위에 좀 살짝 이불을 덮어주고 가겠습니다. 이 자연 상태에서는 발화가 잘 안 되거든요.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도와주고 가겠습니다. 자, 어수리 보여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또 들국화예요. 아주 꽃이 흰 꽃이 아주 예쁘죠. 가운데는 약간 갈색이라고 하나요? 이런 꽃술들을 가진. 자, 잎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잎이 서걱서걱합니다. 이 고양이 혓바닥처럼 아주 깔끔해요. 그래서 까실 쑥부쟁인 거예요. 이 계곡 작은 폭포 밑에 이 예쁜 꽃이 숨어 있었네요. 나물로도 좋고 꽃도 너무너무 예쁘죠. 까실 쑥부쟁이 보여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가을은 참 예뻐요. 그렇죠? 자, 또 아주 예쁜 화려한 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죠? 여기 손님이 날아오셨네요. 자, 바로 꽃향유예요. 꽃향유. 자, 향기가 아주 좋다고 해서 향자가 들어가 있어요. 향자가. 얘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데 벌새를 닮은 무슨 나방 같아요.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자, 가을철 꽃들은 이렇게 상당히 화려한 꽃들이 많아요. 자, 이 화려함 뭐를 위한 거죠? 지금도 여기 한 마리 날라와 있지만 바로 벌나비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위에 색깔과 대비되는 그런 꽃들을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꽃향유 뭐 많이들 아시죠? 상당히 또 예뻐서 이렇게 키워 가꾸시는 분들도 계시고 키도 아주 알맞아요. 그리고 또 꿀풀과죠. 그래서 이제 약용으로도 또 이용을 합니다. 자, 요 특징을 보시면 자, 칫솔모처럼 이렇게 한쪽에만 꽃이 달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쪽에는 없죠. 자, 이쪽에만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향기를 한번 맡아 보시면 모든 병이 다 이렇게 후를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꽃을 이제 잘 말려 두셨다가 겨울철에 이용하시면 아주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이제 향유라는 생약제 명으로 이제 감기 치료제로 쓰는데, 감기 중에서도 오들오들 떨리는 그 오한 증상이 있죠. 한기를 몰아내는 발한제로 쓰입니다. 이제 겨울철에 이런 이제 감기로 몸이 으실으실 추울 때 꽃차를 딱 한 잔 준비하셔서 이렇게 드셔보시면
몸 안에 한기가 후를 날아가고 감기 증상이 싹 없어질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이제 꽃향유예요. 이 꽃의 색깔이 아주 진하고, 그리고 이 꽃이 크기가 한 2마디 이상 되네요. 상당히 이제 꽃 자루가 상당히 길죠. 요거에 비해서 일반 향유가 있습니다. 일반 향유는 상당히 짧아요. 짧고, 그것도 이제 칫솔모처럼 한쪽만 꽃이 있는데 아주 연한 그 분홍빛에 꽃이 상당히 작습니다. 하지만 이제 약용으로서는 뭐 구분 없이 이용을 합니다. 향유, 꽃향유 둘 다 발안제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우리네 전통 허브 산약초죠. 자, 예쁜 꽃향유 모습 보여드리면서 저는 또 이동할게요. 자,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시죠? 자, 잎상 2개를 보시면 나비 같죠? 네, 맞습니다. 나비나물이에요. 자, 콩과라고 말씀드렸죠? 자, 콩과기 때문에 자, 콩처럼 이렇게 이제 다 익었네요. 꼬투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아주 좋은 나물로, 그리고 또 잎이 예뻐서 또 화초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우리네 전통 산약초죠. 이건 이제 콩과식물 중에 또 하나 있죠. 활량나물 같은 이런 이제 콩과식물인데, 좀 더 자라면 키가 크고 상당히 굵죠. 그리고 순이 고개 숙인 벼처럼 이렇게 땅을 향하는 아주 예의 바른 활량나물이 또 있고요. 둘 다 나물로 이용을 합니다. 자, 콩과식물인 나비나물의 씨방의 모습입니다. 자, 또 내년 봄을 또 기약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 나비나물 안녕. 자, 여러분, 자, 까실 쑥부쟁이 옆에 자, 뭐로 보이십니까? 지금 많은 개체를 발견했는데 지금 다 누렇게 지금 이제 낙엽이 져가고 있어요. 자, 이 식물이 바로 백선입니다. 백선. 자, 백선 하면 뭐죠? 백선 자체가 요게 그 질병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릴 때 도장부스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50원짜리 동전만한 그런 피부 질환이 이제 뭐 팔이나 이런 다리나 특히 팔에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도장부스럼, 그런 알레르기성 피부염들을 치료해주는 약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잎이 이렇게 생겼고요. 자, 북나무처럼 요 이제 이 줄기에 보시면, 잎 줄기에 보시면 날개가 달려 있어요. 요게 백선의 특징입니다. 이제 북나무는 나무인데 요건 초본이죠. 가을이면 지상부는 없어져요. 약용하는 부위는 이제 뿌리죠. 뿌리가 토실토실한 뿌리가 사방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이제 말리기 전에 그 뿌리 안에는 아주 굵은 심이 들어 있거든요. 심을 다 제거를 하고 말렸다가 이제 그걸 이제 약용을 하는데, 요건 이제 뭐 봉황삼이라고들 많이 부르세요. 그래서 이제 약효가 좀 많이 좀 이렇게 부풀려져 있는데, 이건 이제 정확히 알레르기성 피부염에 잘 듣는 그런 약초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들 찾아보시면 게르마늄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토질에서 주로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걸 강원도 어느 바닷가 해수욕장 옆에서 아주 군락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꽃이 또 상당히 예쁘죠.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꽃보다 백선, 자, 유튜브에 그렇게 치시면 나와요. 꽃보다 백선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아주 화려한 이 백선의 꽃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약효도 약효지만 꽃이 화려해서 요거를 이제 화초로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백선의 가을 모습 보여드리면서 이동하겠습니다. 자, 뿌리의 모습들도 제가 여러 번 올려드린 적이 있으니까 백선으로 검색하시면 자료들 나올 겁니다. 자, 전 또 이동할게요. 자, 여러분, 요거 기억하시죠? 제가 지난주에 철원에서 보여드렸던 2개 실물 비교를 해드린 적이 있죠. 바로 그 곰방대 바로 담배풀입니다. 자, 요거는 여우 오줌이 아니고 담배풀이에요.
크기 차이가 많이 났었죠. 자, 요게 이제 이 담배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꽃대가 올라오게 되면 잎자루가 거의 사라집니다. 자, 이 어릴 때는 담배풀이, 자, 여기 옆에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잎자루가 길고 이렇게 날개가, 양옆에 날개가 있어요. 그쵸? 날개가 있는데 꽃대가 올라와 버리면 바로 잎자루가 거의 사라집니다. 잎자루가 거의 사라지고 줄기에 바로 이 정도에서 그냥 붙어버려요. 잎자루, 이 잎을 쥐는 요 자루 있죠. 아까 그 기다렸던 이 잎자루, 요걸 잎자루라고 하는데, 잎자루가 대가 올라오면 거의 없어집니다. 그런 반면에 여우오줌은 잎자루가 그대로 이 꽃대에도 그대로 길게 형성이 돼 있었고, 이 날개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곰방대의 크기는, 씨방의 크기는 담배풀보다 이제 여우오줌이 한 10배 정도 이렇게 큰 모습을 하고 있었죠. 둘 다 담배풀 속에 속하는 식물이지만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담배풀과 여우오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산 지역에서 주로 발견이 됩니다. 자, 그런 특징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이동하겠습니다. 좋은 나물이죠.